치과 치료를 미루는 경우의 대부분이 이 통증에 대한 공포심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요, 치아 건강은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아 건강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잘 네네. 몰랐는데 이를 좀 가는 그런 경향이 정말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때.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또 치아 건강에 또 미치는 영향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할지 고민하시죠.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6개월 간격으로 치과를 방문하시고 그에 따른 정기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예방과 조기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질문 주신 이갈이나 이약물기 같은 구강 악습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갈이 하면은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통해서 내가 이갈이가 있다 없다 금방 아실 수 있지만 이약물기가 뭘까? 이약물기는 여러분께서 자연스러운 편안한 상태로 계시면 입술이 가볍게 닿는 상태, 이 상태에서 입술 안쪽에 치아가 2에서 4mm 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일상 중에서 수도 없이 치아를 꽉 물게 되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한번 꽉 물어보십시오. 꽉 무는 순간 양쪽 우각 부위의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이러한 근육이 단단해짐 때문에 의식이 있는 낮 시간 동안에는 꽉 물었다가 다행히 5초 만에 치아를 띄워주는데, 문제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저녁에 사정없이 5분, 10분 무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80세의 남자분이신데 첫 번째 사진을 잘 보시게 되면 위에니만 보이고 아랫니가 안 보이죠. 이유가 뭐냐면 이약물기에 의해서 아래 치아가 이렇게 다 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내원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를 하거나 웃을 때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다. 이유는 다른 사람은 윗치아, 아랫치아가 다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윗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심미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시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물림 관계의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의 균형이 망가지면서 입안이 건조하기 시작한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가끔은 발음이 꼬이기도 하니까 이분께서 여러 곳의 치과를 다녔는데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아프다면 치료를 해주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던 중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에게 이 아래 어금니를 예전 상태를 계측해서 높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과 이 사진의 변화를 보시면 공간이 확보가 됐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치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분과 이분이 같은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한 10년 젊어 보여서 좋다고 표현도 하셨고, 이제는 입을 가리고 웃거나 이런 상황 없이 편하게 웃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구강 건조증도 없어졌다고 아주 좋아하시는 사례자분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치아가 너무 많이 갈려 있으신 분들은 더 높이가 낮아지기 전에 인근 치과에 방문해서 이러한 높이를 올려주는 과정을 함으로써 구강 건조증이나 전신 건강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같은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이죠. 네, 완전히 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처럼 근데 치아 마모나 치주 질환으로 치아가 송실되거나 사실 이제 빠졌을 때 네네. 그래도 이제 좀 치과 가는 게 좀 두렵고 네. 공포스러워서 안 가시거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치과 치료가 좀 편안하면 좋은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취가 동반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주사기를 바로 찌르기 때문에 잇몸 찌르면서 아프고 빨리 주입되면서 또 한 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취만 편해도 아마 치과 가는 게 좀 즐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마취를 할 때 정성을 가지고 마취를 하면 사실 환자분들은 많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사기를 바로 사용했을 때는 한 15초 만에 마취가 끝나지만 먼저 치료할 부위에 바르는 연고에 의해서 도포 마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여유 시간을 두고 그 부위에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를 이용해서 천천히 주입하게 되면 상당히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65세에 당뇨를 앓고 계시고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임플란트가 4군데가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분께서 처음 한쪽을 치료할 때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잘 모르시니까 넘어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치료를 할 때 수술 시에 마취가 생각보다 좀 아픈데 세 번째 할 때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수술이 아픈 것보다는 마취 때문에 너무 긴장하신 것 때문에 몸살이 왔고 급기야 네 번째 어금니 수술할 때는 본인께서 얼마나 공포감이 있었는지 수술 약속을 2번이나 옮기셨다는 표현을 하셨고 사실 이 앞니 쪽을 자세히 보시면 치아가 지금 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1년간이나 마취가 싫어서 치과를 안 오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윗니 아랫니가 지금 7개가 더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식생활이 곤란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마취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을 나는 찾아야겠다 해서 찾아오셨고 앞서서 설명드린 표면 마취와 컴퓨터로 조절되는 무통 마취에 의한 편안한 2단계 마취를 해드렸더니 이분께서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내가 이 앞니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사실 3단계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이 9개의 치아를 빼고 이분께서 7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수술이 끝나고 보철을 하기 위해서 내원하셨을 때 마취를 하는데 2단계 편안한 마취를 해드렸더니 이분께서 원장님 이제 수면 치료 안 해도 저 치료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해주신 사례자분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런 공포증이 의사와 환자 간의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가지고 마음이 소통된 상태에서 이러한 편안한 마취 방법을 쓴다면 아마 치과 공포증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식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이제 치아 공포증에 대해서 네네. 잠시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치아 공포증은 없어요. 정말요? 근데 이제 치과 공포증은 없는데 네. 치과 치료 시 좀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게 구역질 때문에 네. 약간 좀 받는 게 좀 꺼려지거든요. 그게 공포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전혀 예. 무섭진 않은데. 유희정 아나운서님 네. 평상시에 네. 구역질 안 하시죠? 아, 그렇죠. 치과에만 오시면 하시죠? 이게 약간 입에다 뭘 넣으니까 구역질이 맞습니다. 나더라고요.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치과 공포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치과 공포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저희 치과 의사들도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받으려고 의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우면 저 자신도 이렇게 움찔하고 긴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누구나 다 공포증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은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한 5분, 10분 나누다 보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치과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치과 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진료 시간에 있어서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가지고 서로 환자와 치과 의사 간에 마음이 교류하면 이 공포증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유희정 아나운서님처럼 정말 아름답게 생기시고 용감하게 생기신 분이 이런 공포증이 있다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도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좀 용감하게 생겼죠. 네. 근데 아름답다, 용감하다, 죄송합니다. 아니. 예, 그래서 사실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와 네.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네. 이분께서는 지금 73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갖고 계시고 시청자분들께서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왼쪽에 아래쪽에 치아가 뿌리가 하나만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뿌리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래 앞니가 4개가 이제 막 움직여서 발음하시고 진지 드실 때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치과를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일부 치과에서는 검사할 때 미러, 거울만 이렇게 들어가도 자꾸 이분이 구역질을 하셔서 치료를 못 하셨고 일부 치과에서는 다행히 검사는 잘 받으셨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작할 때 구역질이 나서 중도에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저 뿌리 상태가 벌써 2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사실 먼 거리를 찾아오셔서 제가 사실 이분하고 맨 먼저 한 것은 30분 동안 사실 거의 대화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사실 이분께서 먼 거리를 찾아오신 성의가 있으신데 중요한 거는 이분께서 저하고 일단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다시 이 공포증이 있어서 구역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30분간 저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앞서서 설명드린 2단계의 편안한 무통 마취를 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노력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왜? 이분께서 마취가 되고 뭔가 땡기고 입 안에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자꾸 말을 시키면 귀로 들으려고 청각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다행히 무사히 2단계 편안한 마취도 됐고 그에 이어서 맞춰서 3단계 편안한 수면 치료까지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5개 치아를 빼고 3개의 임플란트를 잘 심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보람을 느꼈던 거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는지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박사님 저 이거 수술하느라고 고생하셨죠? 왜요? 구역질 많이 해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실이냐면 저하고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고 저한테 믿음을 주셨고 또 주무시는 동안 일상생활이 아닌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분께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셨다는 거. 그 후로는 이분께서 제가 아무리 어떤 기구를 넣더라도 더 이상 구토 반사가 오지 않는 그래서 이분한테 사실은 진료가 다 끝나고 요즘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데 먼 거리 오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저희한테 오시고 6개월에 한 번은 가까운 데서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저 가까운 데 갔다가 다시 또 구토 반사 나면 큰일 나니까 거리가 멀어도 좋습니다.
그냥 계속 오겠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시고 저는 사실 이러한 치과 공포증을 해소해서 이분이 앞니도 해결되고 어금니도 잘 씹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상황을 해주면서 치과 의사의 노력을 통해서 이분이 치과 공포증도 없어지는구나.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또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과에 사실 네네. 여러 번 내원하는 것도 좀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또 맞습니다. 공포증 때문에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미루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치료 횟수를 줄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새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네.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 거의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반 이상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65세 이상 되시면서 꼭 당뇨나 혈압을 갖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치료를 한 번에 좀 다 하면 좋겠지만 혈압 당뇨 있으시고 연세가 70 이상 되시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일을 빼더라도 한 개 빼고 3, 4일 뒤에 빼고 이런 식의 어떤 지루한 치료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매도 일찍 맞으면 좋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아를 한 번에 다 뺀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그냥 고생하고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다닐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빼고 3, 4일 뒤, 일주일 뒤에 가서 또 빼야 되고 이런 고통 속에서 사실 힘들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89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18개의 치아가 남아 있으십니다. 네. 예, 정상 치아는 28개이기 때문에 10개의 치아만 빠지신 상태인데 이분의 문제점은 2달 전에 두 군데 치아가 아파서 이를 빼는 데 있어서 하나 빼고 일주일 뒤에 또 하나 빼고 문제는 지혈이 잘 안 되셔서 꼭 2, 3일씩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이거 나 지금 진단 받은 결과 18개 중에 16개를 빼야 된다는데 차라리 이거 빼지 않고 진통제도 그냥 살아야겠다. 그래서 진통제도 생활을 사실 1년 이상 해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달 전에는 정말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빼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분이 90세 가까이 되다 보니까 65세의 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오셔서 원장님 저희 아버님 지금 1년 넘게 거의 식사하시고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데 좀 어떻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버님이 꼭 이 빼면 지혈이 잘 안 돼서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분석을 해본 결과 주무시는 동안 혈압이 있지만 정상 혈압약 그대로 드시고 그 상태에서 다 빼도 무방하겠다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다행히 이 아드님의 권유 속에서 이분께서는 내원하신 당일날 16개의 치아를 빼고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13개의 임플란트 뿌리까지 그날 다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잠에서 깨어나셨을 때 나 어디까지 한 거야? 그래서 치아 다 빼고 임플란트 다 심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하셨던 그래서 사실은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근처에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좀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이런 데를 찾으신다면 아마 치과 공포증도 사라지고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이분의 경우 사실 이 빼는데도 아마 2, 3개월 걸릴 텐데 4개월 만에 지금 잘 만들어져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3년째 지금 체크하다 보니까 92세가 되셨는데 최근에 검사하실 때 아주 저 용기를 주신 말씀이 원장님이 만약에 나 이거 이렇게 안 만들어줬으면 나 진통제 먹다가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셨을 때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네네. 또 그런 얘기 들으실 때마다 힘이 자긍심을 나죠. 좀 느끼실 것 근데 같아요. 한 가지 네. 문제는 네. 딴짓을 그러니까 잘 못하게 됩니다. 네.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네. 최대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딴짓을 안 하고 네. 저런 분들 때문에 잘 치과의사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요즘엔 또 사실 또 무절개 방식으로 또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펀치하듯이.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내원 횟수를 좀 많이 줄이는 방법 중에 네. 하나 아닌가요? 내원 횟수도 네. 줄이고 이제 네. 치과 공포증 그다음에 아무래도 잇몸을 많이 안 찔수록 네. 사실 피가 덜 나죠. 통증이 덜하죠.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보면 조건이 돼서 비슷한 조건에서 절개한 경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펀칭해서 무절개로 했을 때 사실 수명은 더 길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절개하는 이유가 이 잇몸을 많이 절개해서 눈으로 중앙점을 찾아서 좋은 자리 심으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방송 보시면서 이 뼈 만져보시면 턱뼈가 반듯하지 않고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좋은 자리다 생각했지만 아래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개하지 않고도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특수핀을 이용한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왼쪽에 2개 치아, 오른쪽에 3개 치아가 빠지신 상태 때문에 부분 틀니를 장착하셨고 최근에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으셔도 지금 왼쪽에 있는 뒤치아와 바로 앞에 치아들이 움직이면서 가끔 아프시니까 이분께서는 이거 계속 틀니 쓰다가 치아 한 2개 이상 빼겠구나. 임플란트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곳의 치과를 방문하셨는데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두툼한 잇몸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쉽게 이쪽은 할 수 있다. 근데 왼쪽은 너무 좁기 때문에 임플란트 불가하다. 그러니까 앞에 니 2개, 맨 끝에 니에서 브릿지를 하자는 치과가 있었고 근데 이분께서는 내 본니를 건드리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치과 상담을 한 결과 할 수는 있는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잇몸 폭이 좁기 때문에 뼈 이식을 많이 하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틀니는 2달간 장착할 수 없다는 점과 또 하나는 뼈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완성하기까지 최소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 그래서 이분은 치료와 더불어서 바로 틀니도 좀 쓰고 기간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에게 2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좁은 데에도 2개의 핀이 위치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당연히 두툼했기 때문에 3개의 핀이 잘 위치해 있죠. 그래서 2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핀이 위치한 상태에서 CT를 찍어서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굴곡졌는데 핀이 정확히 들어갔으면 임플란트 뿌리를 방향대로 심으면 되고 아니면 15도, 25도 각도를 틀으면 3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상처 없이 임플란트가 잘 심겨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앞서서 윤희정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치료 기간도 4개월로 단축할 수가 있었고 또 틀니도
바로 수술 당일날부터 장착할 수 있었던 게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잇몸에 변형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틀니도 바로 끼고 1년 이상 걸릴 일을 4개월 만에 끝나고 아주 보람을 느꼈던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네, 이렇게 특수장치를 이용한 네네.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잇몸의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수장치를 이용한 무절개 치료 사례 가운데 좀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또 하나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네. 틀니를 장착하시면 뼈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축이 되기 때문에 네. 길이가 짧아지고 폭이 좁아져서 나는 틀니밖에 안 된대. 이런 아주 불행한 100세 시대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틀니를 장착하신 기간이 길지 않다면 특수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75세의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께서는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치아가 오른쪽에 한 개만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분 틀니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왼쪽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65세 이상 분들한테 2개의 보험 혜택을 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하고 싶어서 찾아오셨고 이분께서 오신 또 목적은 틀니를 계속 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불가하다는 판정도 받았고 할 수는 있지만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설명하에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분석을 모의 수술을 통해서 해본 결과 핀을 위치시키기에 이분이 충분한 뼈 두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위턱의 경우에 있어서 왼쪽에 2개의 핀을 위치시켰고 첫 번째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뿌리가 들어가 있는데 꿰맨 자국이 없고 상처가 많이 안 났죠.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래턱 틀니가 잇몸뼈가 저렇게 얇게 되면 컨디션이 좀만 안 좋아도 계속 상처가 나시니까 이분께서 사실은 아래쪽에도 틀니를 좀 장착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의 핀을 위치시켰습니다. 가운데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뿌리가 6개 들어갔는데 잇몸에 상처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분은 2가지를 만족하신 거죠. 하나는 저런 잇몸 변형이 없이 임플란트가 무절개로 수술이 특수핀을 이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틀니를 수술 당일날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장점을 하나 얻으셨고 두 번째는 아래쪽은 2달 만에 완성을 해드리면서 더 이상 틀니를 아래쪽에 장착하지 않으실 수 있었고 4개월 만에 위에 쪽에도 완성이 돼서 부분 틀니도 잘 사용을 하셨던 그래서 이분께서 못 심는다는 데도 있고 1년 이상 걸린다는 데도 이런 경험이 있는 근처에 치과를 잘 찾으시면 얼마든지 치료 기간도 단축되고 수술이 편할 수 있다는 점을 이분께서 동네에서 홍보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 치료 기간이 정말 많이 좀 중요해요. 네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임플란트 다 아시거든요. 예. 그래서 좀 받고 싶어서 병원에 가보면 네. 잇몸뼈가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는데 네네. 요즘은 사실 기술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네, 잇몸뼈가 부족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은 한 30년 가까이 수술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았던 게 잇몸뼈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죠. 폭이 좁으면 넓혀주면 되고 도로 확장하듯이. 길이가 짧으면 늘려주면 되고 근데 이러한 수술법을 사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니까 주변에 아마 잘 상의하시면 뼈가 얇고 길이가 짧아도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95% 이상 가능할 겁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폭이 좁은 경우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를 심을 때 3mm나 4mm 임플란트를 심는다. 그러면 양쪽의 볼륨이 1.5씩 있어야 돼서 최소 6, 7mm의 두께가 필요한데 지금 화면 보시는 모델은 사실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벌려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때 수술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구가 나오는 이유는 이 위쪽은 벌어지더라도 아래쪽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은 뼈에도 원하는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이 잘 된 상황이 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절개는 안 되고 절개하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폭도 좁고 뼈도 약해서 힘을 조금만 주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뺨 쪽으로 중심에서 1, 2mm 옮겨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잘 심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협측에 보이는 지점만 뼈 이식을 잘 해주고 꿰매주면 폭이 좁아도 지금 넓혀주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 이 아래 턱의 어금니 부분을 보시게 되면 신경관이 머리에서부터 네 번째 자리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쪽 아래 어금니가 빠졌을 때 신경까지의 거리가 좁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을 수 있는 데까지 심고 노출된 부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 이식을 하고 잘 꿰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폭이 좁으면 넓히면 되고 길이가 좁으면 늘리면 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서로 교류하면서 볼 수 있는 치과 선생님을 만난다면 뼈가 좁아도 내 가족 보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뼈가 부족한 경우에 치료 사례 한번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화면 보시게 되면 55세에 굉장히 젊으신 거죠. 100세 시대. 반절밖에 안 사셨는데 3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암 수술이 끝나고 6개월 동안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하면서 치과 치료는 암 수술 진료가 완전히 수습되는 항암 치료가 끝난 6개월 뒤 그래서 수술 받은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여러 군데의 치과를 다녔는데 첫 번째 아래 사진 보시면 잇몸이 상당히 좁죠. 네. 이러다가 보니까 이분께서 부분 틀니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분께서 2년 동안 부분 틀니 하시면서 컨디션이 좀만 안 좋아도 계속 상처가 나서 주로 틀니를 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찾아오셨을 당시에 제가 보니까 길이도 짧았고 폭도 좁았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린 동영상 첫 번째와 세 번째 동영상을 혼합해서 폭도 넓혀주고 길이도 늘려주면서 두 번째 위의 사진을 보시면 5개의 임플란트가 아주 잘 위치한 성공적인 수술이 된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틀니는 장착하지 않고 진지를 잘 드셨기 때문에 이분께서 만 5년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실 수가 있었고 네. 이분께서는 또 저한테 에너지 주시는 게 그때 제가 틀니를 장착했다면 진지를 식사를 잘 못했을 텐데 네. 예, 임플란트를 통해서 뭐든지 다 먹었기 때문에 암도 극복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검사 시에 항시 해주셔서 저한테 힘을 주시는 사례자분이 네. 되겠습니다. 자, 이유가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당뇨를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